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소음 방지를 위해 대로변에 설치하는 투명 방음벽에 새들이 부딪혀 죽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막을 대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최근 조류폐사가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용정동의 우회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한 투명 방음벽이 길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따라 새들이 죽어 있습니다. 큰 유리새와 청딱따구리, 대솔새 등 지난주부터 확인된 것만 15마리가 넘습니다. 운동하러 이렇게 왔는데 새들이 죽어 있는 걸 이제 그때 본 거죠. 그래서 첫날은 무서워서 저도 이제 피해 갔는데 두 번째 날부터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 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위치한 낮은 지형에서 방음벽 반대편에 있는 높은 산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유리창에 독수리와 매 등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 새들이 날아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각점 스티커 등 창에 무늬를 촘촘하게 넣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내 이제 그 투명으로 된 그 이제 방음벽 현황을 한번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가급적이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 조치를 좀 해주십사. 대전에서는 방음벽에 사각점 스티커를 부착한 후 조류폐사가 다소 줄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보다 정확한 효과 분석을 위해선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해 동안 방음벽의 충돌에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전국 23만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 인구가 세종시로 많이 유출돼 걱정이 많았는데 올 들어서는 인구 이동 방향이 역전됐습니다. 청주에서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진 건데 주거 비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청주시에서 세종시로 순유출된 인구가 6,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엔 세종시와 청주시 아파트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4월에 실거래된 세종시 도담동 A아파트와 청주 산남동 B아파트 둘 다 3억 4천만 원대에 실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르고 규제가 심해지면서 순유출 인구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2,600여 명, 세종시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았던 2017년도에 3,000명대로 올랐었지만 다시 2,000명대, 1,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져 올 상반기에 인구 이동 방향이 뒤바뀌었는데요. 청주에서 세종시로 유출된 인구보다 유입된 인구가 774명 더 많아졌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값 측면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예로 들었던 아파트 가격, 지난 6월 실거래가인데 세종시 도담동은 7억, 청주 산남동은 3억 1천만 원대로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에 7억 원에 거래됐던 도담동 아파트가 7월엔 8억 5천만 원을 찍었고 8월엔 9억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세종시 진입이 쉽지 않게 되면서 세종시 빨대 현상에 대한 경계는 좀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급 위주 정책을 펼쳐온 청주시의 주택 정책이 적어도 이런 측면에선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아열대 작물로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무화과가 청주에서도 본격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지역별 농업 지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화과가 우리 지역 농가의 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시설하우스 안에서 무화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박규현 씨는 3년 전 무화과를 처음 맛본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무화과 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무를 식재한 첫 해부터 열매가 맺히더니 올해는 더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나무 가지수가 이제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수량이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작년에보다는 배가 이제 나무 가지를 키워가지고 수확량은 작년보다는 배가 더 늘었어요. 전남, 해남 등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무화과가 청주에도 열렸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기후 변화에 따른 새 소득 작목으로 2년 전 무화과를 선정해 시범 재배를 시작한 겁니다.
아열대 작목인 무화과는 추위에 약해 시설 재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화과는 다른 작물에 비해 일손이 적게 들고 병해충에 강할 뿐 아니라 7월 말부터 넉 달간 수확이 가능해 소득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목을 계속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화과를 활용한 무화과 잼 등 2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구 온난화 등으로 농업 지도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도내 무화과 재배 농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내일부터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 영업 금지 시간을 해제하는 등 행정조치 일부가 완화됩니다. 다중집합시설에서 판매나 홍보 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10명 이상이 모이는 5개 집회는 계속 금지되며 국공립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휴원도 유지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시행한 부분 등교 수업 지침을 다음 달 11일까지 3주 연장합니다. 지침에 따라 학생 수가 60명이 넘는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60명 이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합니다. 오늘 진천군의 노인요양원 코호트 격리자 21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전수조사에서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입소자 70대 A씨와 60대 B씨로 A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B씨는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노인요양원의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고 충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8명입니다.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업소에서 포커대회가 열렸고 운영요원을 포함해 80여 명이 참가했으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 5일 실내에 50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청주시의 8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의 8월 수출액은 120억 7,300만 달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 비대면 활동 증가 여파로 전자, 전기 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고 중국과 홍콩, 미국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천군이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다자녀 가구는 수돗물 이용료과 무관하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이 조례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진천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소속 순경에게 자신의 삼촌이 경찰이라며 협박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과 비슷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8도 정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큰 일교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